저는 오늘 조지아를 떠나서 다음 나라로 이동할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터키, 아니 이젠 튀르키예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갑자기 터키가 하루아침에 튀르키예로 바꾸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꽤나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왜 뜬금없이 우리의 그 터키가 이름을 갑자기 생소한 튀르키예로 바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유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흥미로웠는데, 터키가 영어로 칠면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명절, 추수감사절이나 칠면조와 관련된 어떤 게 있을 때마다 터키가 연관 검색어로 소환이 돼가지고 이게 나라 이미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튀르키예로 바꾼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이것만 들으면 아니 이거 맞아? 싶은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글에다가 터키 한번 쳐보니까 칠면조가 정복을 해버려가지고 단번에 납득이 됐습니다. 근데 이 터키, 아니 튀르키예는 바뀐 나라 이름만큼이나 많은 게 예전하고 달라져서 여행하기 상당히 빡세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튀르키예에 직접 들어가서 그 유명하다는 케밥도 먹어보고 산속에 파묻혀 있는 무려 1600년 된 수도원도 가보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직접 알아볼 겁니다. 일단 제가 있는 조지아 바투미에서 튀르키예로 가는 길은 상당히 빡셌는데, 먼저 택시를 타고 국경까지 이동을 해서 또 거기서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버스를 잡아 타서 튀르키예 동부의 중심 도시 트라브존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해야 됐습니다. 일단 택시를 잡았는데요.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조지아에서 나름 추억이 많은데 떠나려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프라블럼 렛츠고 택시 아저씨가 담배 필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쿨한 척 노 프라블럼 해줬는데요. 그런데 괜히 쿨진짓 했다가 화생방 열려버렸고요. 그렇게 숨참고 러브다이브 해주다 보니까 택시는 어느새 터키에 가까워졌는데, 춥고 울창하고 뭔가 러시아 느낌이 강했던 조지아에서 국경만 가까워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살짝 건조하고 황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터키 국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무슨 여드름 나버린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생긴 건물이 있었는데, 와, 제가 나름 육로 국경 짬바 좀 쌓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거의 민족 대이동 수준이었는데,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런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고 있길래 이렇게 미리국을 대놓고 한다고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국경에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국경 해수욕장 낭만 미쳤다. 근데 수영 좀만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북적거리는 국경을 통과해줬는데, 무슨 육로 국경임에도 공항처럼 면세점이 이렇게 있고, 조지아에서 터키로 국경을 넘어주니까 또 터키에도 터키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두 나라의 면세점 엘 클라시코가 시작됐었고요. 덕분에 국경이 국경 같지가 않았는데 이마트 주차장 가는 길 아니고요, 국경입니다. 그리고 동선상 피할 수 없는 광고들도 계속 마주하게 됐는데, 심지어 동선상 강제로 면세점에 입장을 해야 되는 길도 있었는데 들어간 김에 산책 한번 싹 해줬는데요. 근데 아니 분명 출발 전에 들은 바로는 터키 물가가 꽤 싸다고 그랬는데 면세점 상으로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고요. 터키는 아쉽게도 조지아랑 다르게 1년 무비자는 아니고 3달 무비자인데요. 사실 조지아가 엄청 후한 거, 그렇게 터키에 깜짝아 입국하자마자 신고식 제대로, 아무튼 터키에 입국을 했지만 여유를 즐길 새도 없이 저는 바로 미션들을 수행해야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가야 될 도시인 트라브존까지는 무려 서울에서 대전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지금 바로 버스를 타고 떠나지 않으면 여행이 상당히 꼬이게 돼가지고 버스 찾아 산만리를 진행해줬고요. 트라브존? 빅버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아주 누워서 껌먹기로 끝나버렸는데, 제가 맨 처음으로 트라브존 가는 버스 어딨냐고 물어본 아저씨가 트라브존으로 가는 버스 기사님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든든하게 짐 싣고 트라브존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는데요. 트라브존까지는 총 4시간 걸리는데 또 교통비는 단돈 1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흑해바다의 여유도 좀 즐겨줬는데, 와, 여기서 터키에 들어왔다는 게 딱 실감났던 게, 기독교 국가였던 조지아랑 다르게 터키에 들어오니까 모스크가 바로 딱 있더라고요. 터키는 무려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진성 이슬람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키 하면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운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이유가 1900년대 초에 터키가 건국될 때부터 종교랑 정치를 분리하는 게 국가의 1순위 원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 여행하기도 편하고 우리한테도 많이 개방적인 거죠. 그렇게 버스는 출발을 하려는데, 그런데
근데 아니 유리창 이거 에네르기 팔아도 맞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한 대만 더 안 맞으면 되니까 안심하고 출발했고요. 독특하게 터키는 버스가 정류장마다 멈춰가지고 그때마다 기사 아저씨가 차를 한 잔 때리던지 담배를 한 대 때리던지 그러고 오셨는데요. 풍경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조지아랑 다르게 터키는 똑같은 흑해지만 지중해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게 당장 4시간을 달려서 저의 터키 여행을 시작할 도시 트라브존에 도착했는데요. 일단 딱 느껴지는 건 여태껏 생각했던 터키스러운 그런 복잡스러움이 딱 느껴졌달까요? 트라브존은 우리가 흔히 가는 터키의 서부 지역의 유명한 도시들에서 한참을 떨어진 동부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근데 또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시 분위기가 우리나라 대구나 광주 같은 관광객은 많이 없지만 도시 자체는 큰 지역 대빵 도시들의 느낌이 확 났어요. 근데 하필 버스를 내린 데가 그 중에서도 최대 번화가에 떨어진 것 같은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신 혼미해져 버렸고요. 근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기가 빨리고 있던 와중에 아니 갑자기 사진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 무슨 의미지? 역시 형제의 나라고요. 그렇게 터키에서 묵을 첫 번째 호텔을 찾아 나섰는데요. 가격은 1박에 4만원. 절대 가격으로만 보면 꽤 비싸긴 한데 터키에서는 친구가 동행을 하기로 해서 인당으로 치면 2만원이었달까요? 그렇게 들어간 터키에서의 첫 번째 호텔의 첫인상은 1박에 4만원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방이 거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는데요. 뷰는 그냥 길거리 뷰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방도 넓고 좋죠. 일단 침대부터 정해야 됐는데 인생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바로 더블 침대부터 사수해줬고요. 그렇게 짐을 풀고 터키에서의 필수 퀘스트들을 깨러 갔는데요. 바로 유심 만들기랑 돈 뽑기였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둘 다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ATM이 한 3개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한 곳에 롤러코스터 줄마냥 몰려 있었고요. 아무튼 돈은 뽑았는데 터키 돈의 이름은 리라라고 하는데요. 조지아 돈 라리에서 모음만 트레이드 한 건데, 근데 여기서 터키 돈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불과 2021년만 해도 1달러가 8리라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40리라에 육박해요. 4년 만에 치킨 한 마리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버린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터키의 독특한 금융 정책 때문인데요.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터키는 반대로 금리를 계속 내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것 때문인지 터키 리라 가치는 계속 폭락했고 물가는 하늘을 뚫어버린 거죠. 그럼 여행자로서는 터키 여행이 개꿀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의 터키 영상 기대해 주시죠. 일단 유심부터 만들러 갔는데요. 가격표 돈 단위 보니까 여러분들도 딱 느낌 오시죠? 겁나 비싸다. 터키도 7일 14일 이런 거 없이 사실상 강제 한 달 구독제고요. 네, 무려 정상적으로 유심 쓰려면 최소 5만원대부터 시작인데 지금까지 갔던 그 어떤 나라보다, 심지어 한국보다도 유심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터키는 짧게 여행하실 거면 무조건 이심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봐서는 안 될 현지인 물가를 봐버렸는데 현지인은 만원. 아무튼 되게 공식적인 방식으로 호갱당해줬고요. 유심은 잊어버리고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동네를 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흥미를 가지긴 하는데 막 인도처럼 한탕 해먹으려고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가지고 아이로서는 그래도 편했어요. 길거리에는 그 유명한 터키 디저트도 있었고 이런 것들 쓱 보다 보니까 슬슬 배고파져서 터키에서의 첫 끼로 뭘 먹어야 여러분들이 잘 먹었다고 인정해 주실까 하고 정말 심사숙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터키 하면 뭐겠습니까? 케밥이죠. 바로 먹으러 갔는데요. 마침 트라브존에서 리뷰 꽤나 좋은 케밥집이 문을 열었길래 한번 가봤는데 와, 딱 가자마자 어디 이태원에서나 볼 수 있는 케밥 돌돌 돌아가고 있었고요. 바로 보네르 케밥 하나 시켜봤는데, 보네르라고 하면 회전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고기를 쌓아 올려가지고 천천히 돌려주면서 겉을 구워내는 요리법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양꼬치가 초거대해진 버전인 거죠. 참고로 케밥은 굽는다 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보네르 케밥 하면 회전구이인 거죠. 니값 지렸다. 그렇게 고기랑 야채를 이 터키식 얇은 빵에다가 싹 넣어서 말아주는데 일단 제대로 찾아왔다 싶었던 게 자리가 현지인으로 만석이더라고요. 터키인이 인정한 케밥집? 이건 못 참지. 가격은 개당 100리라, 한국 돈 3,700원이었는데요. 아니, 터키 본토 케밥치고 은근 가격대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여행하면서 이거보다 싼 케밥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팔뚝이 하나 나와버렸는데 바로 한입 해봤는데요. 이렇게 빵 사이사이에 치킨이랑 야채 그리고 소량의 감튀가 박혀있는 구조인데 독특하게 여기는 소스를 아예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케밥 하면 핫소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화려한 그런 맛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음식에 본질로
들어가면 슴슴한 음식이 고평가 받듯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슴슴한 거 못 참는 초딩 입맛으로서 맵찔임에도 불구하고 숟가루 한번 뿌려봤는데 맵진 않았지만 아무런 타격이 없었고요. 아니 근데 아저씨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 보고 저를 강력한 한국인으로 오해를 하셨는지 저한테 이런 절임 고추를 잔뜩 주셨는데 이걸 줬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인생 최대 위기 와버렸고요. 친구가 한번 도전해봤는데 갑자기 친구가 울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나이라서 눈물을 아끼기 위해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가려는데 아저씨가 다시 한번 케밥집 풀코스 구경까지 한번 시켜주셨는데 확실히 터키 특유의 푸근한 친절함이 녹아있었던 한 끼였습니다. 저녁에는 아까 눈여겨봤던 터키식 디저트를 후식으로 때려줬는데 독특하게 무게 단위로 팔더라고요. 근데 잘못 샀다가는 대참사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샀는데 가격은 한국 돈 10,000원. 비싼데? 와, 대신에 케이크가 퀄리티 대비 가격이 미쳐버려. 그리고 같이 마실 10리라짜리 터키 사람들이 물 대신 마신다는 아이란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바로 선물 개봉식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무슨 벨기에 고급 초콜릿들 마냥 야무지게 모여 있었는데 이 디저트의 이름은 바로 터키의 대표 디저트라는 바클라바입니다. 크루아상처럼 얇디 얇은 반죽을 여러 겹 쌓고 구워가지고 시럽을 뿌리는 건데 위에 토핑 같은 걸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준다고 해요.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달아. 말 그대로 그냥 크루아상에다가 적신 시럽을 먹는 맛이었습니다. 일단 비상사태라서 아까 샀던 아이란으로 중화를 시키려 했는데 그런데 저는 시원한 요거트 음료 생각했는데 물론 시원한 요거트 음료 맞긴 맞는데 안에 설탕 대신 소금이 들어간 맛이더라고요. 중화시키려고 먹기에는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맛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터키 사람들도 바클라바는 차랑 같이 먹는다고. 아무튼 그렇게 터키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고 다음날이 다가왔는데요. 아침 일찍 흑회를 반찬 삼아서 야무지게 호텔 조식까지 클리어해 주고요. 사실 트라부존 시내는 어제 본 게 다 둘러본 거라서 이제 뭘 해야 할까 하고 조사를 하다가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트라부존 외곽에 터키 전체로 봐도 유명 랜드마크 중 하나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성당이 있대서 트라부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보고 가면 아쉬워서 죽는 순간에 떠오를 것 같아가지고 바로 수소문해서 제가 묵는 호텔에서 투어를 신청해 봤는데요. 이 투어는 수도원 말고도 여기저기 들르면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투어인데 근데 가격이 단돈 20달러길래 이거 얼마나 박리다매로 팔면 이 가격이 나오지? 하고 잔뜩 긴장한 채로 가이드님을 만나서 따라가 봤는데요. 일단 웬 밴에 태우는데 밴 자체는 거의 연예인 밴이죠. 근데 가격 보니까 최소 40명 태워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엥 싶었는데요. 그럼 그렇지 여기저기 순회 공연 도는가 싶더니 딱 아주머니 한 분 태우고 출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비수기에다가 관광객이 적은 트라부존 투콤보를 맞아서 투어 인원이 저희가 전부입니다. 이거 게이드가 아닌가. 그렇게 튜토리얼이 시작됐는데요. 영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 대충 해석해보면 오늘 수도원 말고도 한 3군데 정도의 추가 DLC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는 달리고 달려서 도시 바깥으로 나갔는데 돌산에다가 뭔가 북한스러운 아파트들까지 조지아랑은 아예 다른 중동 문화권에 들어온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굽이굽이 한참 들어가니까 갑자기 밴에서 내려서 또 다른 밴으로 갈아타야 됐는데 이 수도원 셔틀 시스템이라는데 아니 밴에서 내려서 2,000원 더 내고 밴으로 환승한다는 게 물론 얼마 안 하긴 했지만 이거 강제 환승 삥뜯기 아닌. 그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 주니까 이제부터는 걸어야 됐는데요. 그렇게 슬슬 지쳐가던 와중에 옆을 사악 봤는데 와 차에 있어서 몰랐는데 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도원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와 무슨 게임 그래픽 충돌나서 산에 박혀있는 버그에 걸려버린 그런 거물같이 생겼는데 게임이었으면 무료 입장이었겠지만 현실은 무려 20유로를 내야 됐고요. 한순간에 수업이 더블 돼버리긴 했는데 일단 비주얼에 압도돼서 홀린 듯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주면 무슨 이런 비밀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수도원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지어졌다고 해요. 안에는 이렇게 벽화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뒤에는 설산이 쫙 보이는데 20유로? 솔직히 낼만 했어요. 위에서 보니까 거의 수도원이 절벽에 집어 삼켜진 비주얼이더라고요. 어떻게 지었지? 그렇게 수도원 구경을 마치고 터키식 차 한잔 야무지게 때려주고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번 코스는 차 안에서 즐기는 코스인데 무슨 터널 들어가고서 코스라고 하길래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아니 무슨 5분이 지나도 끝이 안 나길래 대체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터널 터키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해요. 길이가 무려 14km. 이걸 어떻게 뚫었지? 다음으로 무슨 전망
전망대에 갔는데 근데 여기서 상당히 웃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니까 전망대 자체는 무료인데 이 위에 유리판에 올라가면 2,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괴랄한 구조였는데 그래도 촬영보다는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와, 들어가니까 절벽 위를 그냥 걸어다니는 느낌인데 누가 안경에 지문 겁나 묻혀놓은 거 마냥 엄청 뿌해가지고 딱히 공포감은 없었고요. 그렇게 전망 슬쩍 보고 나오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점심은 불포함이었고 자연스럽게 식당에 도착했는데 가이드님하고 주인 아저씨하고 뭔가 음모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인사인 것 같고요. 아무튼 투어 특성상 또 일선발급 방울 식당에 데려왔는데 역시 가격이 거의 시라부존이 아니라 압구정이었고요. 그래서 메인 메뉴는 포기하고 디저트로 눈을 돌려서 또 터키 왔는데 카이막 한번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바로 한번 시켜봤는데요. 뭐 그래도 식당도 산속에 있어가지고 분위기는 죽여줬고 심지어 중앙에서 캠프파이어도 해주는데요. 그렇게 가장 먼저 빵이 나왔고 오늘의 메인 메뉴 카이막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카이막은 분명 뽀얗게 버터처럼 생긴 걸로 아는데 이건 뭐지? 일단 빵 한번 찍어서 제대로 먹어줬는데요. 이거 원래 치즈처럼 늘어난 그리고 냄새가 치즈 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때부터 쎄함을 느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일단 카이막은 무조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카이막 유사품 푸이막이더라고요. 푸이막은 시라부존 쪽 전통 음식으로 콘이랑 현지 치즈를 녹여서 만드는 그런 요리인데요. 아니 그럼 콘치즈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치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짜렐라가 아니라 발효를 많이 한 꼬릿한 전통 치즈를 써가지고 향기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맛은 누린내 강한 치즈 퐁듀 맛이었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카이막인 줄 알고 시켰다가 시라부존 전통 음식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느껴졌고요. 참고로 옆에 있는 건 카이가나라고 하는 터키식 부침개인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냥 파전에서 파 빼고 간장도 안 찍어 먹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디저트도 먹으러 갔는데요. 디저트로는 웬 터키식 쌀 푸딩을 먹으러 갔는데 와, 이거 식감은 솔직히 푸딩에 밥 비벼 먹는 느낌이라 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베이스는 우유향 진한 커스터드라서 입안에서 촤 퍼지는 게 꽤 괜찮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데려가길래 디저트는 체험해보라고 사주는 건 줄 알았는데 개당 4,000원. 그래도 프라이빗 투어 했으니까요. 한 잔에 그렇게 뭔가 찝찝하지만 야무진 투어를 마지막으로 저의 본격적인 터키 아니 튀르키예 여행도 시작됩니다.